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의 비농업 고용은 예상치 66만 명을 큰 폭 상회한 91만 명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과 센트 여는 총재 또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중국보다 가파르게 성장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플란 델러스 연은 총재 또한 인프라 투자 계획은 장기간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3.01을 기록을 했는데요. 미국채 10년물 1.7%를 돌파함에 따라 달러와 강세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3월에 ISM 제조업 지수 호조 등의 힘을 받아서 강세에 대한 압력이 약간 제한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가 내용 보고 가야 되겠죠. 0.79% 상승한 61달러 정도가 됐는데요. 이번 질병 사태로 상당히 원유가 좀 천천히 오를 것 같았는데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정말 빠르게 회복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펙에 대한 감산에 따른 기대감도 좀 있었지만 여기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수혜주 운항 사태로 약간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오펙 회의 등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유량의 동결이 전방이 되었지만 회의 결과는 증산으로 귀결된 바가 있었으며 경제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확대 전망이 무게가 실려지는 가운데 오펙 명확한 증산 가이드라인 7월까지 생산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함에 따라 유가는 60달러 선에 지지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내용이 나올 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컴파운드가 암호화폐 락업 예치급 93억 달러 정도가 됐다라는 내용과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올해 30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벤 암스트롱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로봇 아티스트 소피아가 NFT 작품 69만 달러에 판매가 됐다라는 내용과 유명 패션 잡지 보그에서 구찌 등 유명 브랜드 NFT 출시 검토 중에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희소 가치성을 계속 부각화시키려고 하는 패션 명품 쪽은 당연히 이쪽에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겠죠. 그리고 일본의 중앙은행 CBDC 테스트를 개시한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태국의 암호화폐 거래량이 11월 이후 600%나 급증이 나오면서 오히려 오미세구가 좀 더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스트림 프로토콜이 4월 30일 15억 소각 예정이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팬케이크 수업이 NFT 드랍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후오비 코리아의 시황 분석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새 디파이 프로젝트 FEI 프로토콜이 가격 상승의 연인을 좀 해주었다. 그리고 NFT 반등 실패 약세장 지속인데 메이저 코인의 흐름으로 인해서 하락세가 좀 보여지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폴카도시 폴카몬의 전세계 거래량 3위에 올라가며 주말 내내 상승세를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계속 좋아지게 되면 괜찮겠지만 오히려 어느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고 싶은 포인트가 이 부분인데요. 명품 패션 브랜드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NFT를 한다라는 내용의 보충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한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남자의 로망 완결판 비트코인 품은 스위스 명품 시계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도 리카르도 과달루페 위불
CEO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고 성공적이다라면서 암호화폐는 미래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매장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결제 수단을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쭉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 또 시장 조사업체 포레스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용하는 사람은 1% 정도로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부자죠. 여기서 포인트를 찝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자는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죠. 근데 명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소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들 또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안에서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서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공략을 동시에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루이비통 제품의 이력을 추적하는데 NFT를 활용하고, 나이키는 신발과 연결된 디지털 신발을 만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추가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여기에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방이 여기에 있죠. 루이비통 제품 이력 관리에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블록체인을 쓰기 전에는 어떤 걸 쓰고 있었냐면 RFID라고 해가지고 이게 원래는 제품에 대한 코드 넘버나 이런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인 창고나 이런 쪽에서도 잘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체인의 창업자가 요거를 또 블록체인과 RFID를 또 결합을 해서 또 상당히 이런 쪽으로 좀 잘 비벼가지고 성장을 또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장 이렇게 잘 풀려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뒷부분에 VIP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온라인 쇼핑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설립된 롤리, 세포라, 블루밍, 나이키, 1000개 제휴 브랜드에서 물건을 사면 7.5% 비트코인을 돌려준다. 그러니까 이 마케팅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왜 이게 야 이거 뭐 얼마나 되겠어 라고 하겠지만, 명품입니다. 명품은 누가 삽니까? 부자가 사죠. 부자가 제일 많이 삽니다. 부자는 그리고 한 번 결제할 때 뭐 1000만 원, 2000만 원만 긁겠습니까? 아니겠죠. 엄청나게 많이 긁게 됩니다. 그러면 덩달아서 희소성에 또 희소성을, 어떻게 보면 옵션, 즉 서비스로 희소성을 또 준다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마케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마케팅을 참 잘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런 관점으로도 좀 해석을 해 보았고요. 하나 더는 뭐 요 내용이 되겠죠. 자, 김프가 15%를 넘었습니다. 이제 2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지금 마음은 뭐 진짜 요동을 치고 있겠죠. 야, 지금 팔아야 되냐? 팔아야 될까? 팔아야 될 것 같아 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꼭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업비트를 또 보게 되면 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업비트 외국인 회원 수익에 22% 세금을 적용한다. 언제? 작년 때부터 적용을 했죠. 그래서 2019년도 때 수익을 냈던 부분, 즉 유턴을 했던,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유턴을 했던 시점이 2019년도 때부터 했죠. 그 2019년도 때 수익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때의 세금을 때렸습니다. 네, 세금을 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세금 안 내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냐? 묶어버렸습니다. 그게 업비트만 그랬냐? 예, 보세요. 국세청 빗썸 800억 세금 폭탄, 외국인 거래에 소득세 진수라고 되어져 있죠. 즉 외국인한테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순수 누가 거래를 많이 참여하고 있냐? 순수 내국인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셨겠어요?
내국인 위주로 돌아가는 게 진정한 팩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22%를 내면서 이 거래소를 쓸만한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여기를 기피할 것이고, 그리고 국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외화 유출 부분 과거 2017년도 때도 느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방지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내에서 국내판에서만 놀게끔만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버무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국세청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1월 세무조사 통해 빗썸이 외국인 거래자 자산거래에 관한 원천지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원천지수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얻은 자에 대한 실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소득세법 어쩌고저쩌고 막 써져 있는데 뭐 요거는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명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 쓰다 보니까 야 김프 과거 2017년도 대비 자꾸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김프 안 맞아요. 예, 안 맞습니다. 예,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다 동결까지 시켜버렸는데 내가 쓰려고 해도 여기 맛깔난 거래소인 건 알지만 동결했던 그런 아픔도 있는데, 여러분이 외국인이라면 이거 쓰겠어요? 저는 더럽고 추잡해서 안 쓸 것 같거든요. 정말. 예. 여러분 돈이 묶였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짜증 안 날 것 같습니까? 5개월입니다. 한 달도 아니죠? 네. 근데 쓸 것 같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묶어놓고 세금 내야지만 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좀 포인트를 두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김프 부분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라는 점이 좀 걱정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김프가 정말 세금 대비보다 더 매력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무언가를 좀 있었을 때, 아니면 뭐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죠. 중국 거래소와 미국 거래소에 대한 차, 그렇게 좀 보는 게 가장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거래소 쪽은 국내 거래소에 대한 입소문이 좀 많이 커지고 있죠. 뭐 뉴스에도 나오고 해당 커뮤니티에도 핫하고 해당 모임방에서도 핫하고 매 모임톡에서도 핫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왜 그게 맞냐? 이것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재미난 점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게 매일매일마다 업데이트가 많이 되거든요. 구글 스토어 순위에서도 지금 톱을 달려주고 있고요. K뱅크가. 그리고 최근에서도 지금 인기가 계속 시들지 않고 있다라는 건 카카오 지갑과 업비트에 대한 사용자 수가 계속 4만 명씩 추가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을 저는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입자 수가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 단합은 오살락이 안 돼요. 그냥 세금 때려 맞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지 이기적인 사람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오늘만 날인 것처럼, 올해만 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코인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이번 세금 개편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식과 비슷한 시점에 좀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는 좀 힘이 좀 있는,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채널이 막강한 찰리님께서 좀 그걸 먼저 이렇게 리더 역할로 좀 끄집어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저의 바람일 뿐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 저의 생각을 공유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냥 저의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보게 되면은 대부분 소형 코인들이
시총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밀크를 보게 되면 3천억. 그러니까 밀크 뭐 메디블록 그다음에 픽셀 이런 코인들이 대부분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사이에 놀았던 코인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적었죠. 픽셀은 제가 봤었을 때가 15억인가 30억 사이였으니까요. 훨씬 더 적었죠. 근데 이런 코인들이 보게 되면 지금 3천억 원대에서 2,500억 원 순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봐보십시오. 심리가 이게 판도를 바꾸게 되는데요. 자, 지금의 밀크 많이 올랐습니다. 예, 물론 수익을 많이 냈겠죠. 네, 이렇게 많이 올라왔겠죠. 올라온 만큼에 있어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지금 김프도 많이 꼈으니까 지금 내려야 될까? 아니다. 존버를 해야 된다. 이 두 갈래 판도가 있을 겁니다. 소형 코인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소형 코인들, 거의 다 소형 코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둘째 하나를 선택하겠죠. 존버할 거냐, 갈아탈 거냐. 코인을 갈아탈 거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갈아탈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형 코인은 한번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요건 좀 약가인데 대부분 15% 이상 떨어지거나 뭐 많게는 30%까지 떨어지는 부분이 다반사죠. 그런 걸 오래 해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 수익을 크게 내셨던 분들은 오히려 중대형 쪽으로 갈아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시점에 있었을 때도 대부분 많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BTC 마켓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흐름이 좋아지는 BTC 마켓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그냥 본다라고 해도 당연히 그 소형에 대한 리스크 부분을 좀 덜 주기 위해서 중대형 쪽으로 지금 갈아타고 있는 실정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리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빠질 수는 없겠죠. 리플의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리플을 들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코인 시장 같이 돈 벌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 시장으로 봤었을 때 모든 코인을 사랑합니다. 근데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서 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리플이 올라가는 이유는 리플의 BTC 마켓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한 거와 안 한 거와 또 생각에 대한 또 여러 생각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각자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플이 올라가는 이유는 마켓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리플 자체가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자 여기에서 수익이 엄청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프는 많이 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올라갈까요? 뭐가 올라갈까요? 뭐가 올라갈까요? 단순히 이체 송금형 코인이 올라갔겠죠. 지금 남아져 있는 외국인들도 소수가 있을 것이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소수에 있는 친구들은 다 어떤 걸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그만큼 송금에 최적화된 쪽으로 많이 쏠렸겠죠. 아니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냈던 것을 오히려 해외 거래소 쪽으로 좀 돌려서 수익을 더 챙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발상을 해봤을 때 전체 시장에 대한 리플의 시장에 대한 폭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번에 SEC와에 대한 관계도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영향성이 리플에 좀 다이나믹하게 주는 부분이 있고 재료는 미국 쪽이지만 뭐 시장의 수급과 이런 쪽은 아시아 쪽이 좀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줄면서 아시아 쪽이 리플을 많이 좋아하는 유저들이 많이 있으니 그쪽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코인 시장이 너무 많이 핫했기 때문에 일부 어떻게 보면 이체용으로 좀 많이 쓰려고 하는 측면이 더 많이 강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수익을 내고 또 다른 거래소 쪽을 이동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스테이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코인들도 최근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 조만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좀 리플이 올라가는 가장 큰 요인은 시장이 너무너무 좋고 그거에 따른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해서 다른 쪽으로 좀 넘기려고 하는 그런 물량이 좀 더 강해졌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오히려 이번에 XRP에 대한 제드 맥켈럽을 제외한 직접 리플사가 매도하기에는 좀 꺼림칙한 SEC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도 실질적으로 나오기에는 조금 다량으로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잘 맞물리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저에 대한 생각과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다 의견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댓글로 많은 부분을 배우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이 꼭 정답은 아닐 때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